오늘은 2018년도 11월 23일이고 9시 5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그래도 많이 안 좋았죠. 전날 별성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날 미국 장이 뭐 3시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좀 조기 종료로 끝나고 그다음에 보합권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은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유통업, 건설업, 은행업 요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올라간 게 일반 전기전자 밖에 없네요.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뭐 조금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요게 중국 일화기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요 같은 경우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장 계속 이어갔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환율이 제일 중요하죠. 환율이 그나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1.3원 1.3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 일화기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빠지는 장이 아니었는데 왜 빠졌냐? 이번에 또 중국장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장이 조금 폭락? 좀 하락장을 좀 맞이하면서 우리 장도 좀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이 지금 현재는 보자. 지금 외국인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없어졌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이게 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팔았겠죠. 일단은 그렇게 시황은 인제 마감을 74님 하고 어서 오세요. 요렇게 오늘은 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간 걸 보이고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황은 간단하게 아직은 21선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지지하고 있지만은 또 제가 볼 때는 월요일장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1선 깰 것 같고 요것도 현재는 박스권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박스권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현금 보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금 보유를 좀 오늘 솔직히 손절을 좀 하기도 했고 뭐 이때까지 수익 본 게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요거 지금 현재 11월 27일부터 30일 FOMC 연준이 인사들의 주요 연설이 있죠. 일단 현재는 지금 반반으로 갈려요. 지금 중립금리가 가까워졌다 얘기가 나오고 강경파 쪽에서는 현재 일단은 확신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 한 70%. 근데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반의 반으로 줄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이달 28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요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뭐 미국 어제부터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승폭은 미미할 거다. 결국에는 IT주 위주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북미 고위급 회담. 요거는 조금 위험은 하죠. 현재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호재라면 호재겠지만은 뭐 철도나 도로 뭐 착공식 예정돼 있다고 하지만은 뭐 멘토님 생각이나 제 생각에도 요번 연안에는 절대 진행이 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 뭐 다음 주
달까지 요번 뭐 다음 주 며칠 안 남았죠. 요번 달까지의 중요한 이벤트니까 뭐 28일 그리고 미국 프라이데이야 뭐 우리한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리고 남북 경협도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준비한 뉴스 한번 보시죠. 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금융제재 피하려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규범님 위안화랑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루브라 무역결제 추진. 결국에는 달러의 강세를 좀 없애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달러 의존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적한다. 왜냐? 다른 대부분의 원유 수출국이나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화나 달러의 기축통화를 좀 줄이려고 하지만 그 비중을 줄이려고 하지만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 거래를 대금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도 허용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달러화를 뭐 세계 금융시장에 쥐락펴락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영향력을 줄이겠다 얘기를 하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2014년도 1000억 원 근데 2020년도에 2000억 원 정도 추산을 한다. 뭐 둘이서 뭐 두 나라 간에서 뭐 거래하는 게 좀 크긴 하겠죠. 어쨌든 중국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중국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도에 12%에서 한 지난해 15% 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뭐 달러 의존도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총리가 달러 시장의 독점은 우리 모두를 미국에 의존하게 한다. 우리 석유나 가스 거래할 때 꼭 달러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근데 현재로서는 실제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경제체제 수단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무역 경쟁 심화나 잠재적 수단으로 사용될 것. 결국에는 뭐 달러 가지고 뭐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축 통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둘이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고 조금 그 두 나라가 한다고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가 바뀌기는 힘들겠죠. 지금 몇십 년째 몇백 년째 지금 기축 통화가 달러로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 일단은 요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요런 뉴스가 있길래 한번 알고는 74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뉴스는 끌어올려서 어이구 끌어올려야 돼. 아이고 얘도 가리네. 두 번째 뉴스는 탄소 배출권 기업들의 숨막히는 기업들 현재 탄소 배출권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기 이달부터 시작. 2015년도부터 1기 때부터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기업 숨막혀. 지금 탄소 배출권 때문에 지금 제대로 뭐 돌아가지 않는 공장도 많죠. 이런 걸 결국에는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결국 민간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보시면 이제 민간업체 포함해 3년 동안 배출권을 구매 수천억 원. 그리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계속 올라가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감당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15년도 도입해 지난해 1차 계획이 끝났고 2020년도 2차 계획이 들어갔고요. 근데 모자라는 기업은 사서 써라
뭐 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망할 기업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사서 하려고 하면은 기업 운영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런 거 탄소 배출권을 이제 관련주 같은 것도 좀 이따가 소개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2차 계획의 당황스러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는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뭐 63개 업종 중에 26개 업종은 97% 무상, 그다음에 3% 유상 방침. 뭐 26개 업종 중에는 뭐 전기 발전, 전자통신, 그다음에 항공 운송, 음료, 플라스틱, 그다음에 콘크리트 제조. 요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나라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만 일단 이렇게 무상으로 뭐 지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은 무조건 뭐 큰 우리 탄소 배출하는데 뭐 석탄 연료를 떼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결국에는 요런 탄소 배출권이 올라가면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전기 요금을 상승을 하면은 우리 뭐 멘토님 말씀하시는 한국전력 같은 게 조금 매출이익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일단은 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업계에 보면 공공 발전사 비용은 한국전력 보전해준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번에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상승폭을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근데 좀 빠지는 모양새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항공업계도 같이 보고 뭐 부담이 커지고, 중견기업 금속, 뭐 가공, 제조, 섬유, 염색, 뭐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업종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에 관한 업종을 조금 보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한번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죠. 첫 번째 종목은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고,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그리고 뭐 그 반도체 쪽도 가지고 있고,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후성 같은 경우에. 후성은 진짜 떨어지면은 한번 모아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좀 한 요 정도? 여기 한 이 정도 잡히면은,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잡히면은 한번 모아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두 번째는 KC코트럴. 후성 다음으로 뭐 거의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는 한 그 탑3 안에 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이거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려와 오면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건 아직도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번 연에는 아직까지는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 그 기업 간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계속 사야 되는 입장이고, 없이는 이제 뭐 제조를 못하는 경우, 다음에 전기를 못 만들고 뭐 모든 분야에 탄소 배출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관련 기업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포트에 한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분류를 좀 분류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세진중공업, LG상사, 한솔, 홈데코, 휴캠스, 이건산업, GST, 그다음에 세종공업, 에코텍까지 요렇게 한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그냥 종목을 좀 분류를 좀 해놨어요. 언제든지 뭐 탄소 배출권에 상승폭이 좀 보이고 우상향으로 틀면은 한번 괜찮게 한번 모아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뉴스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뉴스는 금값. 지금 유가와 금값이 촉각을 곤두세운 세계 경제. 지금 금에 몰리는 자금. 지금 현재는 지금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가 좀 보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도 지금 현재 금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달러가 조금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장기 강세장이 마감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으로 자금 이동이 흐름이 목격됐다. 금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시장의 불안감, 그러니까 전체 경기 둔화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는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도 역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에는 달러도 강세가 좀 마감되지 않겠나 라는 세계적인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멀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증시 가파르게 하락으로 뭐 연방 준비은행 연준이가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약화되고 뭐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중앙 행정부들도 이제 경제 달러 강세를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화 형성되고 신호도 금을 지지하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 뭐 미국에서도 금을 좀 지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도 지금 시즌이 뭐 11월부터 5월 말까지 인도 힌두교 축제 뭐 결혼 시즌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지금 현재 계절적 뭐 성수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조금 금값이 좀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은 시장이 불안하고 미중 무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30일 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들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리포터나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한 번에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중 무역 별성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뭐 대만에 뭐 미군함을 대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강경파 이름이 뭐더라? 세 글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단 그 사람을 미중 무역 그 G20대 안 데려가는 걸로 결국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기대는 해보시되 11월 30일까지는 현금화를 하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는 조금 상승하는 우상향 추세에 있는 것을 좀 담아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세 가지 뉴스는 다 해드렸고요.